23년 여름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면서 당시에는 연봉 등 계약 조건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적료는 약 2,200만 유로 약 313억 원에 달하며 그중 20%는 새로운 조항에 따라 이강인이 연봉 외 보너스 상여금로 약 50억 원을 수령한다고 전해졌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남겼습니다. 이강인은 13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툴루즈와의 리그앙 33라운드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후반 17분까지 활약했습니다. 이강인은 공식전 4경기 만에 선발에 복귀하며 킬리안 은바페 홈고별전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PSG는 테나스, 자구의 다닐루, 슈크리니아르, 무키엘레, 이강인, 우가르테, 솔레르 바르콜라, 은바페, 아센시오가 선발 출격하였습니다. 이강인이 르아브르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동점골을 도우면서 활약을 펼쳤음에도 엘리케 감독은 도르트문트와의 2경기에서 이강인을 선발로 기용하지 않았었습니다. 2차전 중요한 경기에서도 이강인은 후반 31분 투입돼 약 14분가량만을 소화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강인은 경기 막판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프리킥을 직접 얻어내 킥을 시도하면서 마르퀴뇨스의 결정적인 헤더 슈팅으로 연결되기도 했고 슈팅까지 마무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단 14분만 뛴 이강인의 팀 내 평점 2위에 해당하는 7.7점을 부여하며 활약을 인정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툴루즈전을 앞두고 이강인의 선발 출격이 예상됐습니다. PSG는 이미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고 어느 정도의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이강인이 선발로 나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 파리지앵은 이강인이 마누엘 우가르테, 마르코 아센시오와 함께 중원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결국 이날 경기에서 이강인은 오른쪽 윙포워드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최전방에 킬리안 은바페, 왼쪽에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함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몸이 가벼웠는데요. 이강인은 키패스 2회, 드리블 성공 2회, 롱패스 4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패스 성공률로 87.2%로 높았습니다. 특유의 예리하고 정확한 패스를 통해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후반 11분에는 오른쪽에서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는데 마르코 아센시오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골과 다름없는 장면이라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맹활약에도 이강인은 비교적 이른 시간인 후반 17분 우스만 덴벨레와 교체되어 벤치로 향했습니다. 축구 통계업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이강인의 평점 7.2를 부여했습니다. 득점한 은바페의 6.9점보다 높은 평점이었습니다. 그만큼 팀에서 가장 돋보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날 활약을 보면 이강인이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많은 기회를 얻지 못한 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강인은 시즌 막바지에 경기력을 끌어올린 이강인에게 충분한 출전 시간이 주어졌다면 PSG는 결승에 진출했을지도 모릅니다. 패배하긴 했지만 PSG는 경기 후 리그 우승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팀 패배로 인해 어색한 공기가 흘렀지만 이강인도 커리어 첫 리그 우승 기쁨을 누렸습니다. 툴루즈전은 은바페가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치르는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은바페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PSG를 떠납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가운데 은바페는 연장을 거절했고 자유계약 신분으로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유력합니다. 은바페는 툴루즈전에서 풀타임 출전한 가운데 프랑스 매체 구공미는 은바페의 활약에 대해 파르크 대 프랑스에서 은바페의 라스트 댄스였지만 패배로 경기가 끝났다. 은바페는 거의 경기 시작과 동시에 득점에 성공했고 PSG에서 256번째 골을 터뜨렸다. 아름다운 기술을 선보였다고 언급하면서 평점 6점을 부여했습니다. 구공미는 이강인의 툴루즈전 활약에 대해 이강인의 활약은 예측하기 어렵다. 전반전에는 어려움을 겪었고 상대 진영에서 동료들로부터 자주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후반전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팀플레이에 유리한 모습을 보였다. 이강인의 기술과 정확한 패스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평점 5점을 부여했습니다. 특히 유럽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이강인의 툴루즈전 활약에 대해 팀 내 최고 평점 7.4점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득점을 한 은바페보다도 높은 평점이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이 킬리안 은바페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은바페가 이강인의 뺨을 툭 건드리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처음 만난 둘은 오래된 인꼬 부부처럼 마지막 공식 행사장에서도 꿀케미를 자랑했는데요. 이강인과 은바페는 툴루즈와 리그앙 35라운드를 끝마치고 우승 시상식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이끄는 PSG는 올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패에 쿼드러플에 실패했지만 리그에선 압도적인 스코어로 조기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마요르카를 떠나 PSG에 입단한 이강인은 경력 최초로 리그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이강인과 은바페는 시상식에서 재밌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번 여름 PSG와 작별을 앞두고 이날 홈고별전을 치른 은바페가 단상 앞에서 장난스러운 포즈를 취하자 뒤에 있던 이강인이 은바페의 엉덩이를 향해 왼발 강슛을 날렸습니다. 당황한 은바페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영국 매체 더미러는 올 시즌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 연봉 톱10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파리지앵도 전 세계 최고 연봉 톱10 중 올해 사우디 리그로 이적한 스타 플레이어가 8명을 차지하고 여기에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음바페가 가세한 정도라고 밝혔었는데요. 유럽 5대 리그에서는 음바페가 1위였는데요. 사우디가 포함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6위는 리오넬 메시로 약 656억 원을 받습니다. 5위는 유럽 5대 리그 1위였던 킬리안 음바페로 연봉이 약 1021억 원입니다. 공동 3위는 은골로 캉테와 네이마르입니다. 사우디로 이적하면서 약 1458억 원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동 1위는 카림 벤제마와 호날두입니다. 약 2917억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호날두는 맨유에서 쫓겨난 후 유럽 빅리그에 관심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사우디행을 결정했고 얼떨결에 올 시즌 빅스타들의 사우디 러쉬 길을 닦은 선구자가 됐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이강인은 주금 6,000파운드 약 889만 원에 연봉 31만 2,000파운드 약 4억 6,24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23년 여름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면서 당시에는 연봉 등 계약 조건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적료는 약 2,200만 유로 약 313억 원에 달하며 그중 20%는 새로운 조항에 따라 이강인이 연봉 외 보너스 상여금로 약 50억 원을 수령한다고 전해졌었습니다. 김민재는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적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에서는 김민재의 연봉을 1,200만 유로 약 17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절친 쿠보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주급 5,452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희찬은 5천만 원 수준의 주급을 받다가 최근 재계약을 통해 1억 5만 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3억 1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 재계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약 56억 원의 연봉으로 주급으로 계산하면 약 1억 8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과 동일한 22세 선수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맨시티의 혼란인데요. 맨시티 경기에 60%를 출전할 경우 주급으로만 6억 4천만 원을 받고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 협회 올해의 선수상, 올해의 팀 등 다양한 보너스 조항이 있어 실제 받는 금액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보다 어린 세계적인 유망주 중 한 명인 레알의 카마빙가는 주급 2억 3천만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잉글랜드의 희망이자 최고 유망주 벨링엄도 레알에서 3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찐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음바페 선수는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인데요. 주급이 무려 19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재계약을 하거나 레알 이적을 하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예측받고 있습니다. 리그앙에서 그 다음 연봉이 높은 선수는 덴벨레로 주급 5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리카 에르난데스, 마르퀴뇨스, 밀란 슈크리니아르 등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강인은 리그앙에서 16번째로 가장 높은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냥 연봉만 많이 주면 안 되겠죠? 구단들도 자체적으로 내규를 정해서 선수들을 관리하곤 하는데요. 얼마 전 이강인이 먹방 유튜버 쯔양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밝힌 구단의 체지방률 벌금 1억가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친누나 이정은, 개그우먼 김민경, 유튜버 쯔양과 삼겹살 먹방을 하던 이강인은 당시 스페인 팀에서의 선수 관리법을 언급했는데요. 그는 시즌이 들어가면 한 달에 한 번씩 체지방을 잰다며 체지방 몇 이런 식으로 재서 한도를 초과하면 벌금을 낸다고 말했습니다. 벌금을 얼마나 내냐? 는 질문에 이강인은 진짜 많이 내는 곳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200만 원씩도 낸다. 그 말에 다른 멤버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어 많이 나오는 선수들은 막 400만 원도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옆에 있던 이강인 누나 이정은은 선수들은 많이 버니까 조금씩 내면 사실 그냥 내고 먹지 않냐고 부연했는데요. 김민경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 축구 선수들의 평균 체지방률은 11%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황희찬은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식단 관리와 운동으로 체지방률을 8%까지 낮췄다고 밝혀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지금은 리그앙에서 16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나 점차 앞서 이야기했던 세계적인 유망주로 꼽히는 선수들과 같이 아주 많은 연봉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벨링엄, 홀란처럼 세계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